네, 이번에 집을 설계를 하게 됐는데, 이 설계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제가 대략 한 기획만 한 6, 7년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디자인했던 거 몇 개를 보여주면은, 여기는 이제 일종의 그냥 개념만 디자인한 거고, 햇볕과 이 뜨거움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피할 수 있는 이 개념 설계 디자인. 해서 이중 지붕으로 개념 설계를 해봤는데, 요 땅은 지금 제가 짓는 땅은 아니고 옛날에 이제 기존에 집이 있던 땅에다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디자인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중 지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래가지고 일반적인, 이 지붕으로, 일반적인 경사 지붕, 이게 날개 한 개짜리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이제 햇빛을 최대한 가려야 되기 때문에, 벽면에는 사이딩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했고, 주차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고 이게 이제 내부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한 거는 이 스튜디오를 이제 같이 쓸 수 있게, 요런 식으로 이제 집의 크기를, 땅을 맥시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본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창문을 최대한 많이 내가지고 개방감이 들게, 요런 컨셉으로 한번 작업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옥상을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지붕으로 보자면은 3층인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2층이죠. 2층이고, 요 주변에 있는 요런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있던 집이니까, 기존에 있는 집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연못도 뭐 이렇게 좀 파놓고, 뭔가 이렇게 그림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죠. 아무튼 이때도 이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사이딩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가 높이 있을 때는 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나름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가지고, 디자인을 해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이제 대충 사놔가지고, 이제 땅의 위치가 있으니까는 그 땅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층으로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이 최고 희망사항이 수영장 파는 거라 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 외부 계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층 스타일로, 마찬가지로 이 지붕을 맥시멈으로 확장을 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집들을 설계를 해봤고, 설계를 하면서 이 지붕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를 이 오픈식으로 비우는 개념으로 그때는 설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런 느낌의 이제 디자인을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용,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 여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구조 디자인도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다양한 지붕의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봤던 거고, 목표는 가장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붕을 찾는 거다. 그의 최종적인 확정은 지붕 하나, 날개 하나로 경사 지붕으로 가는 게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디자인이다 해가지고, 요 디자인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에 들어간 디자인은 이거고, 요런 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죠. 요 모양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왜 내가 직접 설계를 했냐? 이러면은, 일단 이 2층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1층에는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건축 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내가 느낌을 설계를 했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구조적인 것만 봐주고,
가지고 이 나머지 수치나 디자인은 제가 처음 가져갔던 원본을 그대로 따라가지 뭔가 특별히 바꾸거나 이러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집의 디자인도 내가 결국엔 다 하게 된 그런 셈이 됐죠. 아무튼 이 집의 특징은 아무런 장식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성만 추구한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계약한 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어떤 주차장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주차장 요거는 이제 빠지는 거죠. 딱 요렇게를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재료로 집을 짓는데 대략 한 500만 바트 정도의 이제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제가 선택한 재료와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지붕이 이게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 태국에서는 이 샌드위치 패널도, 나름 고급 자재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저렴한 자재지만은 태국에서는 나름 고급 자재다. 그래가지고 20cm 두께의 샌드위치 패널로 이 지붕을 한 판으로, 쭉 이어가지고 지나가는 디자인으로 했다. 그리고 이 지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 처마를 내 가지고 이 비바람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조, 이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 사무소에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거를 제가 그림만 그대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조금 이게 오바스럽게 이게 철골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에 비해 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왜냐하면은 태국에서는 메탈 시트 이래 가지고 이 샌드위치 패널처럼 두꺼운 걸 안 쓰고 이 철판 한 장짜리 이거를 쓰기 때문에 요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철판 한 장짜리 메탈 시트용 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게 많아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감재를 제거하면 이런 모습이고, 프레임을 제거하면 이렇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층은 스튜디오죠. 2층을 보시면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끝까지가 약 한 15m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5m, 물론 중심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크기니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한 40평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요 방은 이제 메인 컴퓨터 작업하는 이 방이고, 요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쭉 만들면 좋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에어컨을 틀 때 이 큰 방을 전체적으로 다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작은 방, 주로 작업을 작은 방에서 많이 하죠.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큰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에서 쓰는 스튜디오로 사용할 예정이라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창고예요. 창고라 가지고 여기에서는 자잘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게 많은 창고의 공간을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작은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 있죠. 화장실이 이제 작은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크기의 화장실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 창문을 최소화했어요. 창문을 최소화해가지고 여기 환기창으로 쓸 창만 2개를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는 식으로 달아놨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환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위에 보이시는 요게 이제 전열 교환기, 환풍기 겸 전열 교환기인데, 이게 태국에서는 브랜드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미쯔비시에서 나오는 게 요 브랜드 하나라 가지고 요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대용량이고, 여기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작업실에 설치할 거는 작은 용량 이래 가지고 디자인이나 이거는 다 똑같고, 이 용량만 다른 이 전열 교환기가 이제 각각 들어가 있어서 평소에는 요걸로 이제 그 공기 순환을 하고, 특별히 스모크 머신을 쓴다든지 이제 갑자기 많은 이제 그 환기를 필요할 때는 이 창문을 양쪽을 개방을 해가지고 환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살짝 외부 계단이라서 비가 오고 이러면은 이 내부에 이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쪽 벽 자체가 내 외부를 가르는 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질 않고, 또 이 빗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고, 요 안에는 이제 창고로 쓸 예정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붕이 이 계단을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치는 큰 비나 뭐 이런 게가 아닐 경우에는 크게 비를 맞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추후에 여기 이 프레임을 쳐가지고 뭐 요런 유리로 왔다가 막는다든지 유리창을 단다든지 그런 어떤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살림집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크게 이제 중앙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좌우측으로 침실이 배정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스터룸, 이제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쓸 건데, 여기는 이제 침대가 2m, 2m짜리 이제 킹베드 사이즈로 들어갔을 때 이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쪽은 이제 우리 와이프 작업 공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에어컨을 사용을 하면서도 환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해서 따로 뭐 이 장롱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늘어놓고 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폭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비용을 더 들여가지고 이쪽을 확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 화장실 크기는 미니멈하게 이 최소한의 크기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옆에는 이제 파우더룸, 메이크업 할 수가 있는 이제 파우더룸을 따로 디자인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PVC 윈도우 창을 달아가지고, 도어 클로저랑 같이 달아서 항상 문이 닫힐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파우더가 엄청나게 날려가지고 오만데 그냥 먼지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 파우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파우더를 쓸 때는 항상 이 파우더룸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크업 룸을 따로 만들어 놨다.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주방은 뒤에 이 수납할 수 있는 키 큰 수납장을 쭉 전체적으로 배열을 하고, 나머지 캐비넷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전면으로 다 빼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스타일, 풀 사이즈 아일랜드 스타일의 주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비에 당연히 포함이 되지 않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케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조립을 해서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주방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파와 티 테이블 정도, 요 정도만 이제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거실에서 이제 TV도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언어가 달라가지고 같이 TV를 볼 수도 없고,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보죠. 그래가지고 TV를 거실에 거는 거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방도, 여기는 이제 우리 장모님 쓰려고 이제 방을 만든 건데, 이 방 역시 똑같은 디자인이고,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크진 않지만은 충분히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아요. 조금 더 작아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은 거의 최소한의 크기로 이제 샤워, 그리고 변기, 그 다음에 이 세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가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만들어 놨고, 그 옆에는 이 거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화장실, 간단한 볼일만 볼 수가 있는 작은 화장실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이제 프렌치 스타일로 요 앞에 가운데가 이제 좌우로 열리는 슬라이딩 PVC 이 도어를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놨어요.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잡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태국에서는 이 창틀을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알루미늄이 열 전도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실내를 시원하게 해놓으면은 외부에서 이 결로 현상이 쭉 생기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UPVC로 했고, 창은 이중 페어 글라스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로이 글라스나 이런 걸 하면은 좋지만은 태국에서는 이게 구할 수도 없고, 거의 뭐 이중 페어 글라스만 해도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소재이기
창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맥시멈은 PVC 창틀이다 해가지고 PVC 창틀까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를 해놨고, 바닥은 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이제 60각짜리 타일 바닥으로 선택을 했어요. 타일 디자인도 대충 골라놨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 마감될 때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최종적인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태국에서는 이 폴, 이 기둥과 이 빔 시스템, 이 기둥과 빔 시스템으로만 집을 져요. 이게 다른 시스템을 이게 태국 사람들은 해본 적도 없고, 그거를 이제 시키면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어해가지고 이게 뭔지 개념을 파악을 못하니까 이 기둥과 이 빔은 이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층을 올릴 때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빔과 이 기둥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시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굳이 제 집을 가지고 뭐 다른 뭐 시도를 하고 싶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던 대로 저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블록으로 메꾸는데, 이게 보통 태국에서는 이 7cm, 이 폭이 7cm짜리를 써요. 몰탈로 미장을 해서 마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벽체가 햇빛이 닿는 부분은 낮에 이게 달궈져 가지고 이 벽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완전히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온돌처럼 벽이 아주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ALC라고 하는 경량 콘크리트 블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을 거예요. 이게 폭이 20cm 정도 되면은 이제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듣도 보도 못한 스펙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데, 이게 열 관리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20cm 정도 되면은 적어도 벽이 온돌처럼 뜨끈뜨끈해지진 않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외부와 맞닿는 벽은 다 20cm로 처리를 했고, 내부는 이제 10cm짜리 ALC 블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태국에서는 큐콘이라 그래가지고 태국의 국영기업인 SCG에서 나오는 그 ALC 블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 그 오토클레이브라 그래서 그 찜기, 고압 전기로 찌는 찜기 안에 들어가서 쪄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오토클레이브를 쓰는 것도 있는데 그 폼에다가 그냥 그 시멘트를 타가지고 우리나라 그 방통 그 칠 때처럼 이 거품 시멘트로 만드는 그 경량 콘크리트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SCG에 나온 그 스펙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를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마감은 ALC 전용, 이 큐콘 전용 이 미장 몰탈이 있어요. 미장 마감으로 내외부를 다 처리를 하고 페인트로 이 마감하는 걸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타일이고 벽면은 다 페인트, 그리고 천장은 스코보드로 마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요게 뭐 태국에서는 뭐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뒷마당이 있는데, 요 뒷마당에 보면은 요 세탁기나 이런 걸 가지고 세탁할 수가 있게 외부에서, 여기 태국은 겨울이 없으니까 주로 외부에서 세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세탁기를 외부에다 설치를 하고, 또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요리를 많이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야외에서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이 야외용 주방을 따로 조그만하게 하나 설치를 또 해드려야지 여기서 이제 마음 놓고 뭐 태국 음식 이런 것들을 조리를 해가지고 이제 드시니까 외부에 이제 요런 어떤 간이 주방을 만들 수 있게 준비는 다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태국에서 집 짓는 계획은 이렇게 되었고, 또 요런 어떤 그 구조 설계나 이런 거는 여기 태국 이 건축사에 다 맡겨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다 해온 거니까 아마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크게 뭐 문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